6일 지방선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충북지사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청주시장은 이범석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장 선거는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여야 두 후보가 오차 범인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천시장 선거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에 무소속 2명 등 4파전인데 안개 속 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농가에선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숨 짓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CJB 8시 뉴스는 충북기자협회가 실시한 6일 지방선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충북지사 적합도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조상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영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 가운데 차기 충북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37, 김영환 52.9%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15.9%포인트 차이로 김영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충주, 제천, 단양과 증평, 진천, 음성에서는 김영환 후보의 적합도가 2배가량 높았습니다. 청주는 두 후보가 40%대로 접전 양상이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11.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우세는 6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입니다.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고 40, 50대에서도 김영환 후보의 우세는 5%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김영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노영민 36.7, 김영환 55%로 나왔습니다. 격차는 18.3%포인트로 적합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50.5%로 노영민, 김영환 후보의 적합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ARS 전화로 충북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장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49.3%,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36.1%를 보이며 13.2%포인트 오차 범위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2.7%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11.8%였습니다. 이범석 후보는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송재봉 후보를 앞섰습니다. 특히 남성과 60대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반면 송재봉 후보는 비교적 여성과 40대에서 높은 지지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 4개구 모두 이범석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는데 상당과 서원에서는 20%포인트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 데 반해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흥덕구에서는 3.8%포인트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범석 후보가 53.7%로 33.7%에 그친 송재봉 후보를 20%포인트 앞서며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30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ARS 전화로 충북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본선 후보가 확정된 세종시장 선거는 본격적인 공약 대결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복지와 청년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포용복지와 책임복지를 강조하면서 24개월에서 35개월 어린이에게 매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고 청년들에겐 세종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면적 28제곱미터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청년과 그리고 1인 세대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 시민들의 주택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세종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교육특구가 반드시 세종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야만 세종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종시를 미래의 교육특례시로 만들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대결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42.9%,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종시장 당선 가능성에는 이춘희 후보 48.3%, 최민호 후보 40.5%로 이춘희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굿모닝 충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에서 3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에 무소속 2명 등 4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에서 노영민 도지사 후보가 11개 시군 공약 발표 첫 지역으로 제천을 선택해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수성이냐 탈환이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제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상천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지역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시설 용도 폐지로 활용 방법이 생긴 제천 비행장을 전국 최고의 스포츠파크로 조성하고 제천에 충북관광공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제천에 유치하겠습니다. 제천은 명실상부한 충북 제1위 관광도시로 도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거머쥐은 김창규 예비후보가 본격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 침체된 제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재임 중 경제 발전에 주력해서 제 시정을 펴겠습니다. 3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평균 5천 명의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해서 제천의 자영업을 살리고 말겠습니다. 무소속의 두 후보도 생활형 공약으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달성 후보는 자신이 주거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청년이나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답책이 될 수 있고요. 이두희 후보는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확실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제천을 잘 사는 고장으로다가 꼭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만을 만들어서 그래서 잘 먹고 살게끔. 제천은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지만 지난 2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유불리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 속 판세 속에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일손 부족에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데 농민들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여름의 길목 이파 더위 속 농번기 일손 돕기에 나선 봉사자의 얼굴에 구슬땀이 흐릅니다. 농협 직원과 조합원 40여 명이 축구장 절반 크기의 밭에 고구마 5종을 심습니다. 일주일 이상 걸릴 밭일을 일손 봉사로 단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지만 일부에서는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일손 구하기는 도덕이 없어요. 다들 연로하시기 때문에 8시간 기준에서 본인들은 뭐 15만 원 얘기를 하지만 충북 농협은 농번기 인력난에 지난해보다 12,000명이 늘어난 10만여 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북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400여 명이 입국할 계획이지만 국내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농촌 현실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논두렁을 해준다든가 못자리를 해준다든가 내부 저축을 통해서 좀 조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도내 11개 대학 1,800명이 참여해 국내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고 올해도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를 학기 중 학점으로 인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영농철, 일손 부족에 한숨지었던 농민들에게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는 오늘 6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심의를 앞두고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청주 조정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후보는 청주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외지인의 영향이 특히 컸다며 외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균 예비후보의 3자 단일화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가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2자 단일화로 매듭 짓겠다며 단일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심의보 윤건영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충북교육개혁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오는 6일 선관위에 제출한다며 김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참여 시한을 6일로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청주 3선거구에서 장선배 후보가 최충진 후보를 꺾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장선배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8%를 득표해 32%에 그친 최충진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청주 3선거구는 도의장을 역임한 장선배 의원 지역에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본부는 오늘 충북문화관에서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충북 어린이를 주제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시설 아동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태권무 공연과 LED 영상쇼,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상반기 순회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접종 대상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3개소에서 진행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1년에 한 번씩 접종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는 산업디자인 전공 이다빈, 김지수 학생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IDEA 2022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빈 학생과 김지수 학생은 각각 기능성을 살린 1인 가구 인덕션과 식물 재배기 디자인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청주대는 IF와 레드닷,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15년 연속 수상하는 독보적인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같은 건물을 이용하던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직원 등 44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 환기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시내버스 이용 횟수와 요금의 적정성, 노선수와 대기시간, 환승체계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 등입니다.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43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